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선물 옵션 만기일은 선물 옵션과 연계되어 있는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고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4번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선물 옵션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집필한 책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던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기관이 약 600억, 외국인이 약 450억, 그래서 합쳐서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은 공시 수주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조 정도, 3년간 10조 정도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팔지 못했었던 기관과 외국인이 한꺼번에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팔 기회를 줬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개인들이 이 부분의 물량을 다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2차전지 쪽으로만 매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부품, 거기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나 수소차 다양한 관련된 종목들로 매기가 몰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기차 그룹 자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 섹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대형 수주가 한 건 나오면 추가적인 수주는 나오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이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다른 쪽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선물 옵션 만기 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동반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그러면 이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은 네페스아크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네페스라고 하는 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네페스라는 회사가 모회사고 이 네페스아크는 자회사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의 테스트 물량을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을 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도 보시면 오늘 1위가 네페스아크입니다. 그래서 2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합쳐서 한 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이제 이 비메모리 쪽 매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 소부장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넥스틴도 매수를 한 게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네페스아크와 넥스틴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덕산네오룩스, 하나마이크론, TS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SK 머티리얼즈도 반도체 소재 쪽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한 거는 다른 쪽은 다 매도를 하더라도 이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흐름도 이 네페스아크를 통해서 이 AP 시스템, OLED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텍, DDR5 쪽 관련된 부분, 이 코미코 역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른 쪽 제외를 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카카오뱅크 쪽에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겠다 보니까 그쪽을 팔고 이쪽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쳐도 이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한 게 눈에 좀 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페스아크 차트 흐름이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고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약 한 1년 정도 안 된 상황이죠. 근데 제대로 이제 상승다운 상승을 못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 확실하게 오스틴 공장 말고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언론에 딱 공표를 찍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출소를 하면서 그 관련돼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큰 로드맵으로 나왔죠.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파운드리 쪽 관련된 부분도 이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넥스팀 보시면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까지 좀 실렸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전 공정 관련된 부분에 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웨이퍼 불량 관련된 부분의 검사 장비. 그래서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도 수주가 상당히 많은 흐름이고, 그리고 이 APS 홀딩스 아시죠? APS 홀딩스, AP 시스템의 모회사, 그 그룹과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넥스티는 탐방 갔다 온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를 이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은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고, SK 머티리얼즈도 이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을 오늘 이제 대량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관과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매수도 눈여겨서 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수주가 한번 나오면 다른 쪽에 대한 수주도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이제 거의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섹터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트리거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반적으로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전기차 쪽 관련된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못 간 섹터가 뭐 어디가 있느냐,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도 동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이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성차 관련된 종목들이 잘 못 갔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2차전지 쪽보다는 그러면 이런 쪽도 차라리 매수를 해서 좀 띄우는데 손바뀜을 좀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소부장 쪽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종목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클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좀 소외를 받았었던 섹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잘 갔는데 못 간 섹터들도 많고요. 참고로 이제 메타버스도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뭐 로봇, 그리고 아이폰 13이 다음 주에 나오죠. 아이폰 13 관련주, IT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또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쉬었죠.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많이 쉬었고,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NC소프트로 인해서 많이 못 갔고, 엔터주들도 많이 못 간 게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도 상당히 못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쪽으로 매기가 좀 슬슬슬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못 간 종목들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2차전지 쪽으로 매매를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던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괜히 또 2차전지 들어가면 이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져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이제 트리거들이 오늘 에코프로비엠 수주 공시와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환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봐야겠다. 근데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지,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따라가면 또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2차전지를 못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기다리자, 다른 쪽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보유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